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건축 설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교육 원론 부분에 열환경 부분입니다. 거기에 충렬 성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충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열을 저축한다는 거죠. 열을 모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내 온도가 가장 높을 때는 외기온이 가장 높은 한시경이 가장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내에서 덥다고 느끼는 것은 어느 시간이냐면 한 4-5시경이다. 이유가 뭐냐면 벽체가 1시부터 열을 받아서 서너 시까지 열을 받은 것들이 그 안에 그대로 쌓여 있어서 내부나 외부로 외부는 더우니까 방출이 좀 덜 된다고 한다면 내부로 방출이 되겠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벽체가 구성하고 있는 재료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을 하는 거죠. 그런 성능을 우리가 충렬 성능이라 그런다. 즉 열을 바로 받았을 때는 별로 우리한테 그런 더웁다고 하는 느낌을 주질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우리가 온도를 생각할 수 있죠. 온돌에 불을 뗐는데 온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을 계속 같이 충렬하고 있다가 새벽 되면 이미 방출이 다 돼서 추워지는 그러한 의미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옷의 단열 정도의 의미와 단위 그랬습니다. 옷의 단열 정도라고 하는 건 뭐냐? 소위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열의 정도를 느끼고 있느냐 하는 단위를 우리가 시에로라고 표현을 하죠. 시에로의 단위가 바로 옷의 단열 정도를 의미하는 단위다. 뭐 다른 의미보다도 시에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단위하고의 관계에서 데시벨의 단위가 뭐 음압의 단위, 또 그 다음에 NC 소음 허용값의 단위, 그 다음에 MRT 표준 방사온도의 단위다. 이런 단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물론 중요한 단위는 시에로의 단위입니다. 뭐 시에로 TH 요것의 약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되겠죠. 클로즈의 약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의 관계 변경에 따른 소위 오염물질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포르말데히드, 라돈, 톨루엔, 뭐 벤젠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그런데 여기에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일산화질소죠. 참. 이산화질소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일산화질소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물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포르말데히드, 벤젠 뭐 이런 등등의 것도 아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규정이 안 된 것이 일산화질소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열환경에 나온 출제된 부분들이 그 3개 분야 정도를 우리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공기환경 분야 보겠습니다. 자, 실내결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실내결로의 표면결로와 내부결로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도 이거 뭐 여름에 또는 뭐 겨울에 이런 때 결로 생기는 것 때문에 주로 겨울에 많이 생기죠. 결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결로가 표면 결로와 그 다음에 내부 결로 두 가지로 납니다. 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은 표면 결로죠. 벽체 표면에 결로가 생겨서 물이 줄줄 흘러서 벽체가 상하기도 하고 곰팡이가 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결로는 벽체 내부의 습기가 얼만큼 들어왔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때 표면 결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외벽의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열 전도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열이 잘 전달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단열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단열 성능이 향상됐기 때문에 결로 발생이 결국 적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단열을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물론 단열뿐이 아니라 난방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면 환기
환기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열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더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더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면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단열 성능이 좋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난방을 해서 표면 온도의 온도를 높여줘야만 되겠고, 그 다음에 환기를 자주 해서 실내의 수증기 발생이라든가 실내의 더운 공기들을 좀 밖으로 배기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실내의 환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겨울 되면 환기들 많이 안 하려고 그러죠. 심지어 더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여름 같은 경우는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더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환기를 잘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환기를 안 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들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잦은 환기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잦은 환기를 시킴으로써 어떤 이런 결로를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환기를 시켜주면 습도, 절대 습도가 낮아진다. 절대 습도가 낮아지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수증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날아가서 표면에 붙어야 될 수증기들이라든가 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결로에 대해서는 단열, 난방, 환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항상 하셔야 되고, 이 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열 성능을 높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환기를 함으로써 절대 습도를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겨울철 주택의 단열, 보온, 방로, 소위 겨울에 단열을 하고 난방한 것을 보온을 하고 그 다음에 방로를 해야 되는데, 결로를 방지해야 되는데, 단열이 잘 된 벽체는 표면 결로는 없다 그랬습니다. 표면 결로는 없는데 내부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즉, 이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그런데 단열재가 결로 등에 의해서 습기를 흡수하면 결국 물기를 흡수한다는 거죠. 물기를 흡수하면 열 관류 저항이 결국 작아지게 된다. 열 관류 저항이 작아진다는 거죠. 저항이 작아진다. 열 관류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 관류의 저항이, 열 관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열이 잘 전달된다는 거죠. 열이 잘 전달된다. 왜? 습기를 흡수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빛 환경에 대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빛 환경 말하자면 조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일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거, 소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 조도는 뭐냐? 광도는 뭐냐? 또는 연색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조도란 어떤 면에서의 입사 광속의 밀도를 의미하는데, 광속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말한다. 즉, 광원에서 얼마나 많은 빛이 나오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뭐 책을 본다든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면에 입사 광속의 밀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을 조도로. 단위는 이 지금 광속의 단위는 루멘이고 조도의 단위는 룩스를 말하죠.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원에서 발생하는 빛의 색이, 단위는 칸델라로 표현한다. 조도, 룩스, 광도, 칸델라, 그 다음에 소위 광속, 루멘, 이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색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연색성. 빛이, 분광 특성이 색을 보게 될 때 이런 제대로 색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우리가 이 소위 곤색이라고 하는 검은 계통의 청색을 불빛에서 보면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연색성입니다. 그래서 빛의 분광 특성이, 그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색깔을 보게끔 할 때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 하는 것이 연색성이다.
자, 그 다음에 일사량이라고 하는 것이 일사량 말하자면 햇빛이 쪼이게 되는데 그 양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수조면에 일사량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큰 값이 전일사량이다. 자, 뭐 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전일사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조면에 일사량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값 전일사량이다. 근데 이 전일사량은 직접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는 반사돼서 오는 거. 그래서 직달일사량과 확산 또는 천공일사량이라고 하는데 이 직달일사량 직접 전달되는 거 아니면 다른 데서 반사돼서 오는 소위 확산일사량 또 확산일사량 우리가 천공일사량이라는 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의 합이 전일사량이니까 일사량 중에 가장 큰 것은 전일사량이 되겠다는 거죠. 자, 일사 조절 방법에서 햇빛이 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창문에 커튼 설치하고 루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롤스크린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런 거 설치해서 블라인드 같은 거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밖에서의 소위 일사량이 들어오는 것을 조절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소위 말하는 루버라든가 블라인드라든가 뭐 롤스크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블라인드에 대한 얘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조상님들이 블라인드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발이라고 아시죠? 발이 옛날 그 양반집 보면 대청마루에 딱 쳐 있는데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보는데 정확하게 보이진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바람 통하고 일사량 햇빛 들어와서 채광도 되고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블라인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발에서 따온 게 아니냐.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했던 이 발이라고 하는 게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시선 차단하면서 햇빛은 들어오고 바람은 통하고. 근데 요새 블라인드 같은 거 각도 조절해 놓으면 빛을 막고 이런 건 하지만 바람이 통하지를 못하는 그런 걸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일사 조절을 하게 될 때 우리 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일사 조절은 방위, 계절,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실에 물론 요새 소위 말하는 인텔리전트 빌딩 자동으로 다 막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햇빛이 들어올 때 블라인드 각도 조절하고 이러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방위, 그렇죠. 남쪽이냐, 햇빛이 어디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계절,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런 것들이 소위 열평형을 이루어서 실내 쾌적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 햇빛이 들어와서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햇빛이 들어와서 실내 공기를 너무 덮여서 더웁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햇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소위 일사 조절하는 그러한 기구들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블라인드,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했던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계절이나 시간이나 또는 방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실내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음의 세기 레벨, 소위 기준이 되는 음향 출력에 대해서 음이 나오는 음향 출력을 비교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소위 음의 세기 레벨이라고 하는데 단위는 데시벨을 사용을 한다. 아마 여러분들 데시벨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도 데시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니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또는 소위 와트파 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도 이용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데시벨 또는 다윈파 제곱 센티미터 또는 뉴턴파 제곱미터 이런 걸로도 사용을 합니다만은 음의 세기 레벨을 계산하게 될 때, 산정하게 될 때 우리 도표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로그를 풀으시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위 기준 음향 출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음에서 나오는 출력을 비교해 봐서 상용 대수의 10배인 음원을 파워 레벨이라고 하고 소위 음의 세기라고 하고 단위는 데시벨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몇 데시벨로 바꿔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파워 레벨이 10에 오고 W 한 번에 W다. 그랬을 때 10에 뭐 마이너스 12승분의 10에 9승이다. 계산하시면 뭐 30데시벨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내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또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명의 단위, 그 다음에 소위 음에 대한 단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출제 키워드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도 소니라고 하는 건 뭐냐? 음의 대소를 나타내는 감각량으로 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다. 뭐 이렇게밖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없죠. 왜? 그것이 정의니까요. 예를 들면 백목이 뭐냐? 뭐 이러이러한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가 있는데 우리가 수업을 할 적에 뭐 쓰기도. 근데 실제로 백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만 쓰느냐? 우리가 공사할 때도 어느 부분이가 표시를 할 때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의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음향에 대한 얘기 뭐 보겠습니다. 음의 잔향 시간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공간에 또는 뭐 자기가 작업하는 공간에 소리를 냈을 때 반향이 온다든가 또는 그 반향으로 인해서 시끄럽다든가 하는 것을 느끼실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큰 공간 속에 들어가서 하면 소위 잔향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반사음이 오는 경우를 느끼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흡음재를 사용을 해서 실내의 그 음향 시간, 잔향 시간을 조절하고 있죠. 특히 방송국. 여러분들 아마 방송국에 공개방송 같은 거 가보시면 그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흡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얼마만한 시간을 가지고 소리를 어떠한 음의 세기를 가지고 내면 이것이 가서 뒷벽에 부딪히고 앞에 있는 강단 부분에서는 반사하고 해가지고 잔향이 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조절을 하고 있죠. 그거 조절을 해야만 우리들이 음을 듣는데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감상한다든지 그러면 음의 잔향 시간이 조금 길어야 되겠고 강연을 듣는다 그러면 음의 잔향 시간이 짧아야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공간들 또 이거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를 다니실 적에 학교 뒷벽에 보면 뭔가 흡음 역할을 하는 약간 부직포 같은 걸 붙여놓은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서 소위 교단에서 얘기하는 교사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반사되지 않게 거기서 약간 흡음하게 하기 위해서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실의 잔향 시간은 실의 흡음력에 전체 흡음력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흡음력이 크면 소리를 빨리 빨아들이니까 잔향이 울릴 시간을 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실의 용적이 크면 그만큼 커질 것이다. 물론 뭐 우리 잔향이라고 하는 잔향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요 내용 실의 전체 용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실의 흡음력에 반비례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건축 설비 기사 준비를 혹시 해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설비 기사 준비하는 데 보면 이 음향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잔향 시간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잔향 시간을 얼마를 둬야 가장 적절하게 이 실의 소위 말하는 음을 제대로 듣고 명료하게 듣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봐서 그 잔향 시간을 계산해서 잔향 시간에 맞게끔 흡음재를 다 설치하게 되죠. 사람의 몸도 소위 흡음재 역할을 합니다. 의복 다 흡음재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섬유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흡음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잔향 시간은 음향 청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음성 전달 목적으로 하는 공간보다 길어. 지금 무슨 얘기냐? 음향을 청취하는 목적의 공간과 음성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위 잔향 시간이 길어야 되느냐? 음악을 듣는다는 이 공간이 소리를 전달하는 강연을 하는 그러한 공간보다는 잔향 시간이 많아야 되겠다. 우리가 뭐 소위 뭐 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뭐 저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음악을 들을 때 조절하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 찬양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그 흡음과 차음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음, 차음. 소리를 빨아들이는 것. 흡음. 그 다음에 차음. 소리를 차단하는 것.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흡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들이 흡음을 하겠습니까? 아, 다공질이 흡음을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다공질이라는 것이 흡음을 하게 되는데, 흡음을 하는 이 다공질은 결국 이런 다공질이니까 경량이겠구나 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섬유질이 주로 흡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흡음이 소리를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모든 소리를 소위 말하면 소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밖에서 소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안에서 모든 조절을 하고 있는 흡음이죠. 뿐만 아니라 차음이라는 게, 이거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해야 되겠고, 소위 경도도 강해야 되겠고, 어떻게 소리라고 하는 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게끔 만드는 것이 차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흡음과 차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빨아들이는 거, 소리를 차단하는 것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음을 우리가 설계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투과손실이다. 투과손실과 차음, 소위 차음 설계와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차음, 그럼 뭐다? 투과손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연결하고 계셔도 될 거예요. 물론 차음이라고 하는 것이 차음과 투과손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벽의 차음성은 동일 재료에서도 두께와 시공법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사용재료의 면밀도, 사용재료의 치밀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투과손실이 클수록 높다. 자, 뭡니까? 차음, 투과손실과 그만큼 관계가 깊다. 근데 이제 투과손실이 클수록 차음도 역시 차음의 성능이 높을 수가 있겠다. 실내 벽면의 흡음률이 높아지면 잔향 시간은 짧아지고,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소위 잔향 시간은 흡음률에 반비례하고, 그럼 뭡니까? 흡음률에 반비례하니까 흡음률이 커지면 잔향 시간은 작아지고, 흡음률이 작아지면 잔향 시간은 커진다는 거죠. 물론 뭐 지금 여기서 공식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소위 잔향 시간은 K를 A분의 V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A라고 하는 것은 소위 흡음재의 면적입니다. V라고 하는 것은 실의 용적입니다. 그래서 실의 용적에 비례하고 흡음재의 면적에 반비례한다. 흡음력에 반비례한다. 이 얘기는 뭐 똑같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벽은 동일한 두께의 경량 콘크리트보다 차음성이 높다. 뭐 때문에요? 투과 손실도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면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게도 있고, 경량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를 비교해 볼 때 아주 치밀하고 무게가 있는 그런 것은 철근 콘크리트가 경량 콘크리트보다는 훨씬 더 차음 성능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차음성이 높은 재료는 그러면 흡음성이 높으냐? 자, 차음성이 높다고 하는 것과 흡음성하고는 거의 우리가 상반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전문가들이 볼 때는 흡음과 차음이 반대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의미에서는 반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음력이 강하다 그래서 차음이 강하다고 확신할 수 없고, 차음이 강하다고 해서 흡음이 강하다고 얘기 못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차음성이 높은 재료라고 해서 흡음 성능이 높으냐? 흡음 성능이 낮다는 겁니다. 즉
소리를 반사한다는 거죠. 소리를 흡수해야 되는데 소리를 반사해버리니까 결국 흡음 성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흡음재에 대한 일반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위 음향이라는 것만 전공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방송국에 계시기도 하고 뭐 이 학교에도 음향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그것만 전공하신 분들이 소위 소리를 듣고 소리를 분석을 하고 흡음과 차음에 대한 것도 관계를 하고 모든 거 관리하는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흡음재 일반 사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위 판진동 흡음재. 판진동 흡음재에 판이 진동을 해서 소리를 빨아들이는 흡음재. 판진동 흡음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고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자, 판이 진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언가 진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등으로 고정하는 것이 그러면 못으로 고정된 부분은 진동이 힘들겠지만 못으로 고정되지 않은 부분은 진동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못으로 진동을 중간중간을 고정시켜 놓는 것이 기밀하게 접착하는 것보다 전체를 다 붙여놓는 것보다 소위 진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흡음률이 커진다. 즉 판진동 흡음재의 특성 가만히 한번 봅시다. 판을 진동시킴으로써 흡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판이 진동 못하게 막아버리면 흡음재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물론 전체적인 내용에 우리가 일부적인 내용, 일부 내용들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공질 흡음재는 저주파수보다는 중고주파수에서 흡음률이 크다. 그런데 저주파수는 흡음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 즉 다공질 흡음재가 저주파수가 되면 중고주파의 흡음률은 굉장히 큽니다. 자, 다공질 흡음재가 다공질 흡음재가 여기 판진동 흡음재죠. 다공질 흡음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저주파수보다는 중주파수, 그 다음에 고주파수의 흡음률이 높다. 이거는 중고주파의 주파수의 흡음률이 높다.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느냐? 저주파수에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주파수의 경우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냐? 소위 흡음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 저주파수를 가진 그러한 소리들이 발생되는 공간에 다공질 흡음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 내릴 수도 있겠죠. 물론 이때 우리가 잔향 시간을 계산해보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가능한가 아닌가를 체크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비교해 볼 때는 당연히 다공질 흡음재는 중고주파수에서는 흡음률이 높으니까 사용할 수 있지만 저주파수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가 돼 있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공질 재료의 표면이 다른 재료에 의해서 피복이 되어 있다. 보십시오. 원래는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흡음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공간을 막아버렸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피부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 약품을 발라주고 하는 것은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무슨 붕대 같은 걸 감아놓거나 이러면 병원에 가면 바로 붕대 풀죠. 왜 그러냐? 통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히려 더 피부에 좋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론 뭐 정확한 의학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속옷을 입는 것도 여름에 땀이 나면 그 땀으로 인해서 피부에
소위 말하는 숨구멍들이 막히게 되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복이 땀을 빨아줌으로 인해서 그런 통기가 충분히 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공질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공질 재료에 이 소위 통기성이 되게 되는 통기성을 막는 다공질의 이 공간을 막아버리는 것으로 피복해버리면 당연히 저주파수와 중주파수의 흡음률은 감소하고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뭐 그게 물론 이 다공질 주파수에서 다공질 흡음제에서 이 통기를 안 되게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통기가 되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통기가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다가 피복하게 된다면 흡음률은 감소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일 공동 공명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일 공동 공명기. 단일 공동 공명기라고 하는 것은 공명 주파수, 소위 공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리의 현상이 있죠. 그 주파수를 중심으로 흡음률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단일 공동 공명기다. 단일 공동 공명기다. 자, 우리가 흡음 차음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책에 우리 적색으로 표현해 놨고 그 적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내용 또 뭐 말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아, 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한번 흐름을 보시되 일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꼭 좀 체크를 해주시면 흡음제에서 소위 말하는 다공질의 그 다음에 판진형 흡음제 그 다음에 다공질 흡음제의 성격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이런 흡음과 차음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